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개편안에 포함됐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임기를 마친 서울구청장들의 마지막 한 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KBS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데 휴일에 사용하거나 특정 식당에 몰아쓰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120여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류탄을 사용해 무리하게 진압한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 경마공원 내 말체험시설이 어린이 직업체험관으로 6년째 불법 운영되어 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해온 마사회와 시정조치의 소극적인 지자체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을 감사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통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없다면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산지 유통업체에 매입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해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 매입 계획과 함께 쌀값 안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11,000여 명 감소하면서 10,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오늘 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6배 많은 수준인데 노동 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전국에 가을비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도심 수영장이나 축제 현장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80mm 이상 더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